연일생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통합도 투자자분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종의 운영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는 오르락 내리락 그래도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임 네.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작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항상 뭔가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마다 장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상당히 주가도 좀 많이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역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시장의 어떤 뭐 위험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을 봤을 때는 역시 시즌 자체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작전명은 결국에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믿을 건 실적뿐이다. 자, 이렇게 정하신 그 이유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뭐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기술주도 실적이 좋았고 최근에 네. 금융주도 실적이 좋고 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뭐 지표 상황도 비교적 나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나스닥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아주 실적 전망이 밝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는 쪽은 계속 잘 되고 오늘 또 조선주의 하락을 보시다시피 안 되는 쪽은 계속 안 되는 그런 국면이 왕왕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 대한 어떤 뭐 확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주가의 좀 상승을 기대해 보기가 힘든 그런 국면이 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좋다라는 의미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그 미션들 네. 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서는 지금 이제 2분기이지만 뭐 시각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전시키면 포워드하면은 결국엔 하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반기 실적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미션을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뭐 그리스와 중국에 대한 악재가 상당 부분 소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 미국의 금리 인상 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 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불투명성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호황제가 얽혀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반기 실적 전망 불투명부터 좀 살펴보죠. 사실상 하반기 실적 전망만 불투명한 네, 게 아니라 2분기도 2분기도 불투명하죠. 네. 네. 뭐 사실상 뭐 지금 2분기도 사실 우리나라는 뭐 구조상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으면 사실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안 좋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업종군들이 좀 움직이거나 하는 구간인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뭐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3분기 이후까지 어떤 실적이 조금 더 개선세를 보이거나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은 금융주 쪽에서는 증권 업종이 뽑히고 있고요. 그 이외의 좀 업종을 보면은 화학이라든가 필수 소비재 업종군들 정도가 2분기 이후에도 3분기의 어떤 실적 호전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 필수 소비재에 뭐 우리가 워낙에 좋아하는 올해 많이 올랐던 화장품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 실적 호전이 된다라고 하는 쪽에 지금 주요 수출주가 다 빠져 있고 그밖에 뭐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건설이라든가 1, 2분기에 좋았던 정유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수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불투명성이 하반기에도 조금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제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대한 공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이제 3분기 정도로 좀 늦춰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기대는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좋은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글로벌 그 이슈들, 네. 그리스, 중국. 그래도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좀 보셨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진행 중인 네, 상황이죠. 일단 뭐 제가 소멸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긴 했는데 과연 이게 호재인가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까지 이제 이것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도 굉장히 출렁거렸고 주가도 뭐 지수상으로 한 2020포인트, 2000선도 잠깐 하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악재가 소멸이 됐지 이제 그 소멸이 된 이후에 뭔가 새로운 호재가 발생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밤에 그리스 같은 경우도 ECB 측에서 전격적인 어떤 지원 의지를 이미 밝혀줬고 또한 그리스가 올해 한 해를 보면은 월간 단위로 다가오는 그 국채에 대한 만기 수량이 연말로 가면서 월간 단위로 계속 줄어
줄어들어요. 그리고 2016년, 15년도 이후 16년, 17년까지 보면은 연간으로 봐도 이러한 국채 만기 물량이 자꾸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땐 그리스 문제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그냥 뭐 대략적으로 지나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3,500선 내외권역에서의 지지력 타진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이제 상승과 하락이 요 며칠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글쎄요, 3,500선이 재차 하락한다라면은 오히려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보다 강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급락만 없다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시장의 영향력은 지난주까지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재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애매하지만 지수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라고 봐도 괜찮을 거 판단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커서 네. 좀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지났다라는 그 시각이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미국의 금리 인상 전 시장 불투명. 연내 뭐 금리 인상이 거의 뭐 가시화되고 있는 그 분위기예요. 네, 일단 뭐 7월에도 할 수도 있고, 뭐 9월에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 1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올해 중에 이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것이 이제 과거 이제 2004년도 사례를 본다고 해도 금리 인상 하는 타이밍까지는 이머징 마켓의 어떤 증시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현재 구간이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강세를 구가하는 구간이고 결국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하향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고 또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펼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밝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일단 인상이라고 하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어떤 악재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미션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죠.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들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사실 뭐 어제 시장까지 상당히 주가가 이제 종목별로도 많이 올랐고 실적 호전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그 불을 뿜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라든가 오늘 또 금요일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다소 뭐 조정을 준다거나 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늘은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세 종목 갖고 왔는데 세 종목 모두 최근 시장에서 워낙에 좋긴 했습니다만 다소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C 2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가능성이 화학주 중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한유화를 비롯한 몇몇 먼저 선제적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은 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SKC 같은 경우는 전일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전일 조정에 대해서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저도수 시장에 대한 확대의 후발주자로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신다라면은 재차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서는 역시 코나인데요. 이 종목도 실적 호전주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일주일 내내 주가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다음 주 시점에서 실적이 발표가 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라면은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추가적인 랠리를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중현 운용위원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선이고요. 코스닥은 779선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고민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는데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